이번에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부분은 기출 예상 문제들인데요. 의사소통 능력은 각 회당 1번부터 10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문제 유형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회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부터 라를 문맥에 맞게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식들이 있죠. 자, 보시면은 지금 4개의 단락이 있는데 첫 번째 가에서는 이는 이렇게 지시어로 시작을 하고요. 다와 라 역시 이렇게 지시어나 접속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시어나 접속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3번과 4번 중에 골라야 하는데 그 다음이 가인지 라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나 단락 읽어보시면 밀레니엄 세대와는 다르게 다양성을 중시하고 사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Z세대는 자, 화제는 얘네이네요. 대개 이때부터 출생한 세대를 보편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개념정이 나왔고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문법을 습득하여 책보다는 모바일에 익숙하다. 책은 선형적 내러티브의 서사 구조를 갖는 반면 인터넷은 내가 원하는 정보에 순식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정보들 사이의 서사적 완결성보다는 비선형적 구조를 지향한다. 특징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한 텍스트 구조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한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 가와 라를 살펴보면 이는 받아서 하이퍼텍스트가 어떤 단어인지 개념 정의를 해줬고요. 라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 시작과 끝이 없으므로 정보의 크기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나왔죠.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특성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이퍼텍스트의 합성어이다 이렇게 나온 나와 다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뒷부분은 사실 안 읽고 넘어가도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본다? 자, 그럼 나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개념을 나왔고 대표적인 예시인 모바일이 속도는 빠르지만 파변성은 극대화되는 매체다. 매체의 특성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매체의 특성을 라달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따라서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이야기해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에 나와야 되겠죠. 자, 다음은요. 그 쓰임이 올바른 것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문맥에서 우리 파악하는 사실 맞춤법 문제예요. 산 꼭대기에는 해를 비롯한 천체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했는데 하늘에 있는 뭐 행성이나 이런 것들은 천체가 아니라 몸체자를 씁니다. 하늘천 몸체자 그대로 쓰시면 돼요. 금빛, 자 금색의 빛이니까 빛은 치읓받침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산기슭이 나왔는데 자, 기슭이라고 하는 것은 리을 기역 받침, 산기슭이라고 쓰고요. 자, 마지막 묘사돼 있다. 묘사돼 있다. 자, 보시면요. 묘사라고 하는 단어에 되다의 어미 어가 활용이 돼서 사실은 묘사되어예요. 얘를 줄여서 축약해서 묘사돼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사되어라고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겠죠? 되어라고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올바른 거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법이에요.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의존명사랑 조사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거의 의존명사랑 조사 구별했는지 그거 확인하고 있거든요. 여름 날씨 치고 선선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치고 뭐뭐라고 치다라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조사랑 어미 이런 것들은 붙여 쓰죠. 조사나 어미가 나오는 경우엔 앞말과 붙여 쓰고 그 다음에 의존명사 요걸 제일 헷갈리는데 의존명사는 명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띄어 쓰셔야 돼요. 여기에서 치고라고 하는 거는 이거 예외적으로 라고 하는 보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합니다. 사실 이 조사랑 의존명사는 모양이 똑같은 게 있는데 구별하기 쉬운 게 있어요. 95% 이상은 조사 앞에는 체언이 나옵니다. 체언, 명대수죠? 명사, 대명사, 수사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도 날씨라고 하는 명사 뒤에 치고 그러면은 명대수 뒤에, 체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얘는 조사구나 하고 붙여 쓰는 거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 자, 이 수 같은 경우에 되게 애매해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수는요, 의존명사거든요.
명사 취급을 해주지만 혼자서는 못 쓰여요. 자, 의존명사는 앞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관형어가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도 하다에 관형어미 리을이 붙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뭐뭐 할수록 마찬가지로 하다에 리을 수로까지가 하나의 어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가 더해진다라는 어미로서 이때는 붙였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할수록 얘는 하나로 붙여서 리을 수록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얘는 어미였고요. 이번 공모전에 선정이 안 되다 나와 있습니다. 자, 부정부사 안과 못을 생각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름이 부정부사예요. 우리 구품사 중에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는 다 띄어쓰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띄고 되다, 못 띄고 되다 이렇게 써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되다 부정부사 띄어쓰기 제대로 했고요. 얼굴이 많이 안 됐구나.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안 되다, 사람이 못 되다, 표정이 안 좋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되지 않았다라는 뜻의 부정부사가 아니라 안 되다가 하나의 뜻이었고 거기에 어시 붙어서 자, 줄임 표현을 쓴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안 되다, 애가 못 됐어 이런 경우에는 안 되다, 못 되다 붙여 쓰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음이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겹받침 나올 경우에는 하나만 남기고 그죠? 발음이 되죠. 원래 리을 비읍은요. 리을이 보통 남는 게 대표음으로 남는 게 맞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밥다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예외적인 거. 자, 밥다에 지가 붙었어요.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 나오면 끄뜨브스즈 된소리 규칙까지 나와서 밥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게 이제 넙죽하다, 넙둥굴다 이런 경우에만 리을 비읍이 비읍 대표음으로 소리나는 예외적인 경우니까 이런 것들은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모처럼 맑게 개었다. 자, 얘도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리을 기억은 닭 생각하시면 돼요. 막이거든요. 그래서 기억 다음에 그드브스즈 나오면은 된소리 규칙 막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 어미가 기억으로 시작이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막개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두 개의 이 발음을 정확히 온전히 해주는 게 좋지만 우리는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만 남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뒤에 기억이 남는 경우에는 기억이 두 번 겹치는 것보다 앞에 리을을 남겨주고 맑게 이렇게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뒤에 기억이 나오는 경우에만 대표음 리을이 남는 그런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달치 히읗이 보이면 바로 체크를 하시고 뒤에 이렇게 거센 소리 축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아까 리을 비읍 대표음 원래 기본형 리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끝말잇기 재밌는 문제이기는 한데 내가 이 뜻을 보고 바로 단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쉽게 풀이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래 보기를 먼저 보시면 첫 글자가 법자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법으로 끝나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굳이 필요는 없으나 왜냐면 다 첫 글자가 법이니까 법을 어긴다라는 거는 위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뒤에 병을 잘 낫게 한다. 그러면 정자로 병을 낫게 한다? 잘 생각이 안 나요. 률도 마찬가지고 도도 병을 낫는다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치를 보는 순간 치료하는 게 병을 낫게 하는 거지 그래서 법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앞뒤 단어를 정확하게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보기를 가지고 거꾸로 유추를 해나가시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자성어가 나와 있습니다. 달아난 양을 찾다가 여러 갈래 길에서 길을 잃었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나뉘어져 진리를 찾기 어렵다.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양을 찾다가 여러 길에서 길을 잃었다. 보통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같이 주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쉬운 한자를 가지고 좀 힌트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이 나온 것만 딱 봐도 그죠? 여기 양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한자성어를 조금 봐드리면요. 학문, 국을 곡자죠.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하는 거를 곡학아세라고 합니다. 우리 사사오이 개헌 같은 거 있잖아요. 바로 학자들이 자기 학문을 굽혀서 아첨하는 곡학아세고요. 자, 닭이 마냥 길이 너무 많아요. 갈림길이 많아서 양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문의 길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갈 길을 잃었다, 진리를 찾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입신양명, 몸을 세우고 이름을 드높이는 바로 성공을 입신양명이라고 하고요. 읍참, 이게 우는 거예요. 우리 읍소한다 그러죠. 그래서 읍소를 하면서 울면서 참수를 했습니다. 마속이라고 하는 사람을요. 이거는 이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아끼던 마속 부하를 베었다라는 본보기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사자성어 우리 힌트를 한자에서 찾자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땡땡교통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시민들에게 4호선 탐방학습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자, 적절한 거, 맞는 거 찾아야 되는데요. 우선 이런 키워드들 나와 있는 거 항목별로 나와 있으니까 쓱 살펴보는 거예요. 자, 패키지, 이런 패키지가 있습니다. 운영 기준에 대상, 일자, 개방 시간, 안내 순서 있고요. 코스도 두 가지로 있대요. 자, 그러면 맞는 걸 고르는 거니까 우리 어떤 항목으로 가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유치원생이 탐방학습 패키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하다.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단체라든지 뭐 대상 이런 거에 해당이 될 텐데 여기서도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코스에 초대합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 대상 같은 경우에도 20인 단체만 확인을 했지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은 청소년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매주 월요일은 임진왜란 역사관이 휴강하므로 이용할 수 없다. 자, 여기 일자 보시면 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공휴일과 지정휴일은 제외돼 있다고 나왔어요. 그럼 월요일날 안 하는 건 맞습니다만 임진왜란 역사관이 휴관하기 때문이라는 건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맞는 걸 골라야 한다면 우리 생각은 전혀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자료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보셔야 돼요. 자, 3번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7시간으로 1회 탐방에는 1시간 30분이 소요가 된대요. 시간은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 A 코스, B 코스에 1시간 반이 걸린다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죠. 15인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단체는 단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다. 자, 단체와 관련된 거 여기 20인 이상 단체가 운영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15명은 네, 기준 미달이에요. 그래서 설명 적절한 거 4번 고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거 전체 읽을 필요 없이, 자, 여기 있네요. 주가가 요동치자 겁을 먹은 투자자들이 땡땡증권 주식을 팔았다. 겁을 먹다와 관련이 된 거겠죠? 겁을 먹는 것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자, 보기 보시면, 낡은 집을 수리하면 자칫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비용이 들다 정도고요. 매년 나이를 먹는 것, 나이를 한 살 더 하는 것이겠죠? 축구 경기에서 먼저 한 골을 먹으면 이때는 점수를 잃다의 개념이겠고요.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충격을 먹었어. 충격,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다 이기 때문에 4번이 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시된 말과 유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청렴, 깨끗할 청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뭐 청렴하다 이런 얘기할 때 탐욕 없이 깨끗하게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1번 보시면 집의 인테리어를 고풍스럽게 꾸우며 분위기가 고상해졌다. 고상, 높은 겁니다. 수준이 높은 그런 것을 고상이라고 하고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숭고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뭐 그의 죽음이 남긴 교훈이라고 했으니 그의 뜻, 높은 뜻 이런 것들을 숭고라고 하겠죠. 그 영화는 변두리 소시민의 삶을 소박하게 그려냈다. 소박하다라는 건 꾸밈 없다, 순수하다, 수수하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관련 없고요.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는 말 그대로 곧고, 고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청렴하다와 의미상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기역부터 리을에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장 안에서 필요한 단어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미국 정신의학회에 어떤 기준을 보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문장에서 살짝 보이는 게 조현병의 진단에 관련돼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치료 이야기가 아니라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 진단 기준을 보면 망각, 환각, 망상, 환각, 와해된 원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1개월 이상 모호하는 경우를 조현병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상존한다라는 거는 같이 가지고 있는 거라 굳이 이게 뭐 두 가지 이상이 뭐 같이 존재한다, 뭐 항상 존재한다 이런 상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보단 이 증상이 있는 경우를, 존재하는 경우를 조현병으로 본다. 이게 적절하겠죠. 그 외에도 혹시 다른 내과, 신경과적 무엇 때문에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를 확인하기 위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조현병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환이 바로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지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상을 모호시키고 나아가 재발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완이라고 하는 건 근육이 풀어지는 거죠. 긴장이 반대되는 그런 것이고요. 완화되는 거는 나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증상은 완화시킨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대로 된 거, 네, 두 번째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접두어의 쓰임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기 강조를 나타내는 접두사가 4개가 있는데요. 이게 쓰임이 다 다르대요. 첫 번째, 새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나 거센소리일 경우 어간의 첫 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 사용한다고요. 사이숏이 들어간 셋은 어두움이 유성자음, 유성자음이라는 거는 노란 양말, 뭐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 4가지를 유성자음이라고 합니다. 어간의 첫 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 그래서 양성 모음일 경우에는 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시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나 거센소리일 때의 음성, 그 다음에 쉿 같은 경우엔 유성자음일 경우에 음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셋노랗다. 자, 그래서 여기 니은으로 시작되고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셋노랗다가 맞겠고요. 자, 새까맣다는 까맣다 양성 모음이면서 된소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새까맣게 탔다. 새말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양성 모음은 좋아요. 근데 얘는 유성자음이 되겠죠. 그래서 셋말간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인 경우, 된소리인 경우, 자, 시뻘건 요게 맞겠죠. 그래서 네, 3번이 틀렸네요. 자, 이번에는 글의 주제의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내용 살펴볼게요. 기초과학연구원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은 자폐증 환자에게 발견되는 CHD8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일으킨 암컷과 수컷 생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전자 돌연 변이를 일으킨 암컷과 수컷 생쥐를 관찰한 결과, 자, 어떤 실험이 나오면요, 그 실험 과정은 내가 이해를 못해도 가장 중요한 거 결과가 핵심입니다. 그 행동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자, 그럼 요 다른 행동 변화는 조금 살펴보면 되겠네요. 뇌 속 신경세포인 뉴런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였더니 CHD8 유전자 돌연 변이를 일으킨 수컷 생쥐에게서는 흥분성 뉴런의 활성화가 증가하였다. 자, 지금 암컷, 수컷 비교를 했어요. 수컷 생쥐에게는 뉴런 활성화가 증가했다. 연구단은 뇌 속 뉴런에 주목했다. 뇌 속 신경세포 활동은 크게 흥분과 억제로 나뉘는데 CHD8 돌연 변이를 일으킨 수컷 생쥐에게선 흥분성 뉴런과 억제성 뉴런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 시스템이 무너졌대요. 반대로 자, 암컷 나와야 되겠죠? CHD8 돌연 변이 암컷 생쥐에게선 흥분성 뉴런과 억제성 뉴런 사이의 균형이 유지됐다. 자, 결론은 수컷은 균형이 무너졌는데 암컷은 유지가 됐대요. 연구단은 암컷 생쥐의 뇌에서 CHD8 돌연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이적 유전자 발현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돌연 변이를 일으킨 수컷 생쥐보다 암컷 생쥐 뇌에서 더 많은 유전자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얘기가 뭐예요? 바로 이 돌연 변이와 관련해서 암컷, 수컷 생쥐가 다르게 나타났다겠죠. 자, 1번 보시면 신경세포 활동에 따라 변하는 행동 패턴, 이거는 행동 패턴의 문제가 아니라 뉴런의 흥분과 억제 사이의 균형 얘기고요. 뉴런에 숨겨진 균형 시스템 아동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죠? 질병 스위치, 유전자에 따른 활성 여부, 바로 유전자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이거는 뉴런과 관련된 거죠.
뇌 속 신경세포 불균형으로 인한 자폐증의 성별 차이. 자, 어찌됐든 암컷, 수컷 이야기가 나왔고 이 신경세포 이야기가 나왔으므로 4번이 이 글의 주제에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문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 글의 내용을 포괄하는 주제로 적절한 겁니다. 자, 주제라고 하는 거는 단락별 중심 문장을 찾으시면서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거나 거기에서 글쓴이가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들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2단락밖에 안 되니까 중심 문장 찾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공동체의 수렵 채취 활동은 그 집단이 소비해낼 수 있는 만큼의 식품을 얻는 선에서 그친다. 자, 처음 화제는 원시 공동체의 수렵 채취 활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당장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채취할 뿐 결코 자연을 과다 훼손하지 않는 행태는 포악한 맹수나 원시 인류나 서로 다를 바 없었다. 이미 포식한 뒤에는 더 사냥하더라도 당장 먹을 수 없고 나중에 먹으려고 남기면 곧 부패됨으로 욕심을 부릴 까닭이 없기 때문이었다. 또 각자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루분 식품 정보로 강탈해도 얻는 것이 별로 없으니 목숨을 걸고 다툴 일도 없었다. 더 탐해도 이익이 없으므로 더 탐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 공동체의 사람이나 맹수는 마치 스스로 탐욕을 절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원시 공동체 수렵 채취 활동의 특징으로서 욕심이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외에는 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게 나왔어요. 신석기 시대로 이제 시대가 넘어갑니다. 인류는 수렵 채취 중심의 생활을 탈피하고 목축과 농사를 주업으로 바뀌었네요. 목축과 농사의 생산물인 가축과 곡물은 저장 가능한 내구적 생산물이다. 당장 먹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도 남는 것은 저장해 두었다가 뒷날 쓸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잉여의 축적이 시작이 되는 거 바로 여기서 변화가 됐네요. 그리고 축적이 늘어나면서 약탈로부터 얻는 이익도 커지기 시작했다. 많이 생산하고 비축하려면 그만큼 힘을 더 많이 들여야 한다. 그런데 그 주인만 제압해버리면 토지와 비축물을 간단히 빼앗을 수 있다. 내 힘만 충분하면 토지를 빼앗고 원래 주인을 노예로 부리며 장기간 착취할 수도 있으니 가장 수익성 높은 생산은 결국 약탈과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정리를 해주죠. 순수하고 인간미 넘치던 원시 인류도 드디어 탐욕으로 오염되었고 강한 자는 거리낌 없이 약한 자의 것을 빼앗기 시작했다. 결국 이런 변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의 시작에서 발현한 인류의 탐욕. 자, 앞부분에서 이런 원시 공동체는 이랬지만 신석기 시대의 저장이 시작되면서 탐욕이 시작됐고 그렇게 되면서 아 이런 약탈과 전쟁이 나왔구나. 전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제목으로 나쁘지 않아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목축과 농사의 인류학적 가치라고 그러면 요거의 특징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랑은 상관이 없고요. 약탈 방법이 다양해졌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사적 소유의 필요성 자체, 물론 여기 이렇기 때문에 사적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약탈이 시작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사적인 소유 자체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 과정을 이야기한 1번이 주제로 적절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심 내용인데요. 읽으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정보사회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는 실제적 필요와 지식정보의 획득을 위해서 독서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일정한 목적의식이나 문제의식을 안고 달려드는 독서일수록 능률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독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게 바로 목적의식과 문제의식을 안고 달려드는 독서가 좋은 거래요. 르네상스 시대의 만능 인물이었던 괴테는 그림에 열중하기도 했다. 그는 의아해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림의 대상이 되는 집이나 새를 더 관찰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진다. 그림을 그리겠다는 같은 목적의식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관찰하면 더 분명하게 떠오를 수 있대요. 마찬가지로 일정한 주제의식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서할 때 보다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독서행위가 성립될 것이다. 사실 괴테 얘기는 예시 때문에 살짝 나온 거에 불과하고요. 이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중심 내용 되겠죠. 자, 똑같은 거 찾으면 특정 목적의식이나 문제를 가진 독자일수록 효율적인 독서를 한다. 그대로 나와 있네요. 나머지들 확인을 해보면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가 아니에요. 실제적 필요와 지식정보 획득을 위해서 우리는 독서를 하고 그럴수록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지식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이거는 1문장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적절하지 않고요. 그림 이야기는 괴테 이야기에서 살짝 예시적으로 추가한 거기 때문에요. 얘는 보조적 문장일 뿐입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글을 읽고 제시한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내용 일치와 관련해서 풀면 되겠죠? 1번부터 4번 키워드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이례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책으로는 출산율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증가 시책의 하나로 출산 양육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줄고 있다.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금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었다라고 1번 얘기가 먼저 나왔네요. 최근에는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증가의 시책으로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늘굴리곤 있지만 오히려 줄고 있다. 바로 3번의 내용이 바로 연결됩니다. 전국 진안구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원에도 좀처럼 인구가 늘지 않아 고민이다. 2013년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나왔는데요. 바쁠 때는 통계 자료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 실제적으로 이랬어 라는 걸 보여주는 보조적인 문장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자, 어쨌든 결론은 효과를 보지 못했고 고육직책이었다. 즉 어쩔 수 없는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죠. 영덕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돈을 줬지만 무너지고요.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만큼은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보조적인 단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돈을 줬음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지원책, 즉 고육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바로 이번의 내용이겠죠? 지원금 액수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돈과는 관련 없습니다. 여기서 줘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내용이므로 액수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는 이 글에서 멀어진 내용이겠습니다.